뭐 알리익스프레스가 오일 배송하겠다. 우리도 오일 배송할 수 있어요. 우리 셀러분들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걔네랑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오일 배송. 출발하고 나서 중국에서 출발하고 나서 오일 배송.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물류스토리의 이동윤입니다. 주제는 네. 해외 구매 대행이 이대로 괜찮은가? 자, 주제는 해외 구매 대행이 이대로 괜찮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향후 몇 년은 괜찮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중간에 무슨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알리익스프레스가 판을 치고 있어요. 알리익스프레스 자체 너무 블랙홀처럼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시장 전체적으로 요즘 어떤지? 해외 구매 대행 시장 요즘 어떤가? 작년하고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장사 안 되네. 저는 장사가 왜 이렇게 안 돼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작년하고 똑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말인즉슨 잘하시는 분은 잘하고 못하시는 분은 못해요. 그리고 물동량을 봤을 때 물론 해외 구매 대행 시장으로 들어오는 물동량은 되게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해외 구매 대행으로 물건을 구매 안 하시던 분들도 해외 구매 대행 물건을 구매하고 계세요. 원래 하시던 분들은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추가로 인입이 더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해서 네이버에서 구매하거나 쿠팡에서 구매하는 양은 줄었을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구매 들어오는 양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형 플랫폼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시면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크게 뭐 매출이 막 물동량이 확 줄었거나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아요. 작년 대비 보시면 물동량은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점점 성장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내려가고? 사실은 작년까지는 계속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갔고 올해는 강보합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보합으로 가고 있고 꼭 뭐 국내에서 판매하는 거 물론 되게 중요해요. 제가 생각했을 땐 되게 중요하다고 사입해서 판매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동량도 만만치 않게 많이 늘고 있어요. 가격 대비 조금 약간 차이는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동량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향후 뭐 2, 3년은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2, 3년 사이에 무슨 변수가 어떻게 생겨서 사실은 뭐 바뀔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2, 3년은 괜찮을 것 같다. 하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2, 3년은 버틸 것 같고요. 더 뭐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서 더 좋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또 위로 날아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딱 비교하자면 10년 전에는 대형 물건들이 없었어요. 진짜 다 요만한 손바닥만한 물건들 이런 거 그러니까 배송하기 되게 편한 것들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뤘다라고 하면 지금은 대형 물건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가구, 이런 테이블, 농기계, 캠핑카 상상도 못하는 물건들이 들어와요. 이런 물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야 설마 이게 배송이 될까? 라고 생각했던 분들 쉽게 해서 사우나도 배송이 돼요. 가족용 사우나가 450kg짜리예요. 무게가. 야 저걸 왜 여기서 살까? 중국에서 왜 사갖고 들어올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가격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한국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이나 중국에서 사갖고 오는 배송비까지 다 했을 때 가격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그렇게 비싼 것들은.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형 물건들에서 이제 대형 물건까지 다 들어오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물건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뭐 관세청이나 뭐 이런 데서 무슨 정책이 바뀌어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안 되던 것들이 지금 되고 있고 옛날에 되던 것들이 지금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예를 들면 뭐 배터리류 같은 게 중국에서 이제 잘 안 실어주니까 그 MSDS가 있어도 잘 안 실어주고 정상적인 MSDS인지 아닌지가 이게 또 불분명하다 보니까 잘 안 실어주고 그러는 것도 있으니까 옛날에는 그냥 그전에는 막 들어오던 물건들 요만한 배터리도 다 들어오던 물건들인데 요즘 자꾸 이제 이게 제재가 한국에서는 제재가 없는데
중국 쪽 물건을 못 실어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조금씩 생기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영화물 같은 경우 경동에서 공문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 전기자전거 안 받겠대요. 전기자전거 안 받겠대요. 왜? 그 이유가 뭐냐? 분실될 확률이 너무 크다. 분실됐을 경우에 배상을 자기들이 해줘야 되니까 그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리고 50만 원 이상의 고가의 새 제품은 배송을 안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공문이 와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변화가 생기겠죠. 배송에 대한 변화가 또 생길 거예요. 이게 변화가 계속 생기겠지만 제가 봤을 땐 당분간 계속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하려면 셀러들이 어떤 그러니까 또 셀러들이 그러니까 판매하시는 분들이 대응을 하려면 그러니까 아주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행 따라가시면 돼요. 유행하는 제품들이 뭐냐. 옛날에 10년 전에 팔렸던 물건이 지금 과연 팔릴 것이냐. 안 팔리거든, 안 팔리잖아. 내가 10년 전에 이걸로 막 하루에 몇백 개씩 팔았어. 근데 지금 과연 그게 팔릴까요? 특정 아이템을 하나 저희 고객 거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즘은 이제 약간 시들어진 상품인데 다이어트 하면 한국에 있는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키워드예요. 근데 그때 시서스 가루라는 게 있었습니다. 시서스 가루. 저희 고객이 하루에 많게는 1000개씩 나갔어요. 주문건이 1000건이었어요. 주문건이 하루에. 시서스 가루 요거 250g짜리, 500g짜리 요만해 손바닥만 해요. 하루에 주문건이 1000건, 많을 때 1000건이었고 최근에는 사실은 이제 많이 줄었어요. 이게 언제냐면 코로나 착 전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한 2년, 3년 그분은 돈 진짜 엄청 많이 버셨어요.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인기가 쭉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지만 그분은 그때 돈 많이 버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도 그게 잘 팔리냐? 아니거든요. 분명히 트렌드는 바뀌어요. 유행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때 잘 팔렸다고 지금도 잘 팔리냐? 그러면 요즘의 셀러분들은 요즘에 뭐가 유행할 거냐? 작년에 뭐 어떤 특정 제품이 많이 팔렸어. 이 시기에, 겨울 시기에. 그러면 그거 유사한 게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거를 빨리빨리 찾아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땐 계속 잘 파세요. 진짜 잘 파세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내가 선정할 거냐에 따라서 셀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시는 분들은 계속 잘하신다.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 못하신다. 근데 못하시는 분들도 또 노력하시다 보면 계속 조금씩 발전하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니면 난 남들 진짜 안 하는 것만 할 거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이템을 뭐 한 100개가 하루에 한 개씩 나가. 1번 아이템 하루에 한 개, 2번 아이템 이렇게 나가도 뭐 많이 나가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남들 안 하는 것만 일부러 찾아가서 진짜 인기 진짜 없는 거. 약간의 이제 차이를 두고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거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좀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는 좀 비전이라는 게 있을까요? 행동에 비전 있죠. 비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경동에서 이제 전기자전거라는 거를 안 받겠다. 비싼 고가 제품을 안 받겠다라고 이제 배송을 안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전기자전거가 한 2년 전만 해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 제품이 들어오는 게. 들어와도 진짜 간혹 하나씩 들어왔던 제품인데 지금은 전기자전거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와요. 구매 대행으로. 요런 트렌드만 잘 따라가도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많이 있어요. 물론 대기업들이 한다라고 해서 대기업하고 싸워서 이길 수는 없죠. 근데 대기업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하면 돼요. 이 물류도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하고 되게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절대로 못하던 것들은 지금 되게 우습게 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그만큼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잘 적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자전거 이런 게 경동에서 안 받아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택배사를 찾아야죠. 당분간 또 받아줄 택배사. 그러다가 또 전 택배사가 안 받겠대. 그러면 뭐 용달을 찾든지, 그죠? 1톤 트럭으로 가든지 뭘로 가든지. 왜 못 가라는 법은 없어요. 뭐 우리가 경동택배로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1톤 트럭을 불러서 실어서 보내면 되는데 왜 경동택배로 보내느냐? 경동택배가 저렴하니까. 단지 저렴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택배사가 그런 제품을 못 받겠대. 그러면 대형 플랫폼은 더더욱 못해요. 대형 플랫폼에서 일일이
그 배차하는 1톤 트럭 아저씨한테 이거 좀 배송해 주세요. 이거 못 하거든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자체적으로 하든가. 근데 자체적으로 그걸 전국을 하겠다? 그건 또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우리들은 할 수는 있잖아. 우리는 어차피 하나 1톤 트럭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배송해 줘. 뭐 그러니까 대형 플랫폼이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대지 운영을 하시는데 언젠가 배송비가 오르는 날이 아, 배송비 오르겠죠. 왜냐하면 요즘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뉴스에서.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고. 맞아요. 내년에 CJ 택배 요금 올린대요. 지금 저희한테 공문이 왔어요. 내년에 CJ 택배 요금 올리겠대. 왜 그들이 내세우는 건 뭐예요? 인건비 많이 올라갔대요. 중국에서 타고 오는 비행기 값, 중국에서 타고 오는 배 값도 올리겠대요. 그럼 올라가야죠.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 배대지도 마찬가지예요. 택배 요금. 근데 중국에서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 인건비,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다 올라간다면 올려야겠죠. 올려야 될 인상 요인은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최저로 지금 누르고 있는 것 뿐이지, 이게 전체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겠죠. 올리는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물류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면 전체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뭐 판매하는 단가도 올라가겠죠. 시객에서 옛날에 뭐 볼펜 한 자루가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야 이런 걸 따져보시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초 되면 제가 볼 때는 한 번의 인상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택배비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해서 한 번 정도 내년 초 되면 한번 인상 요인은 있을 것 같다. 저희뿐이 아니라 모든 물류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이슈가 됐던 알리익스프레스가 뭐 직배송을 한다 해서 이거에 대해서 알리익스프레스 얘기가 나오면 참 할 얘기가 진짜 많죠. 우리나라 정부에서 왜 알리익스프레스를 도와주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중국 사람들을 왜 돈을 벌게끔 해주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많고. 한국 사람들, 우리 셀러분들 먹고 살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정책이 좀 제가 봤을 때는 거꾸로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이렇게 온라인이나 이런 데에서는 함부로 말씀 못 드리고 저희가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무료로 강의를 하겠지만 그런 자리에 오시면 제가 요즘에 왜 얘네가 잘 되는지, 잘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알리익스프레스가 오일 배송을 하겠다. 우리도 오일 배송 할 수 있어요. 지금 할 수 있어요. 우리 셀러분들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걔네랑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오일 배송. 출발하고 나서 중국에서 출발하고 나서 오일 배송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 끝냈고요. 아마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셀러분들이 조금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들이 조금씩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서스 가루 그분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건씩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한국까지 배송 다 거의 3, 4일 안에 다 들어갔어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이걸 공개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 뿐이죠. 해외 구매된 셀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지금 거의 중국 물건들을 중국에서 사서 한국 분들한테 판매를 하지만 저희가 요거 말고 다른 걸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제가 무료 강의 할 때 참석해 주시면 이런 것도 있다 저런 것도 있다라는 걸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매출을 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열심히 하다 보면 사입해갖고 내 창고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은 사업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동사항은 있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은 거니까 서로서로 힘을 내서 화이팅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사라는 게 뭐 저도 20년 이상 지금 이거를 하고 있지만 제가 2001년부터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저도 살고 있으니까 제가 20년 하는 동안 별의별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냐에 따라서 내가 먹고 사냐 못 먹고 사냐는 거기서 결정될 것 같아요. 뭐가 안 되면 다른 길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때 같이 노력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